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 찾기라는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 PO라고 합니다.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이맵으로 사이트를 만들 때 좀 전문가 분들과 협업하면서 좀 완성도 높은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좀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막막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차인데요. 전문가와 좀 소통을 잘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내용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의뢰 전 사전 준비, 그리고 상담 전 사전 준비 부분이 좀 특별히 내용이 많고, 그 이후에 이제 계약을 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 전문가랑 작업하게 됐을 때 좀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좋을지, 이렇게 전문가와 작업하는 A to Z를 다 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맵에서 만나실 수 있는 전문가의 종류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전문가들이 단순히 웹사이트 디자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웹사이트 제작도 할 수 있고, 이제 브랜드 디자인, 로고나 패키지 같은 브랜드 디자인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 배너 같은 마케팅 콘텐츠 디자인, 그리고 일부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 그리고 고급 개발 같은 것들도 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웹사이트 디자이너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만나실 텐데, 이 웹사이트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세팅에도 일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SEO, 검색 엔진에 잘 등록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세팅이라던가, 뭐 아이맵 관리자 페이지의 기본 세팅이라던가, 뭐 흔히 픽셀이라고 하는 광고 분석 도구, 방문자 분석 도구라던가 이런 것들의 세팅에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일부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이 추가 비용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맵에서 전문가와 작업하는 과정은 총 4단계인데요. 먼저 아이맵 전문가 찾기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를 하고, 이제 연락이 닿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이제 괜찮은 전문가가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4가지 스텝보다 훨씬 앞단에 이제 가장 처음에 의뢰와 상담 내용을 준비하기가 훨씬 중요함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준비만 잘해도 초반에 견적을 비교적 예상 가능한 게 좀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상담이 잘 진행이 되면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도 좀 많이 단축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의뢰랑 상담을 하기 전에 내용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께서는 사실 전문가면 그냥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드실 수도 있는데, 요 2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알아서 잘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물론 전문가가 되게 작업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만들 수는 있어요. 대신에 평범한 되게 특색 없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이제 단순히 그냥 외주로 고용하는 노동자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브랜드가 처음 만나는 첫 고객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내 실제 고객도 이해시키지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기한과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기한과 예산 내에서 전문가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건 결국 의뢰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많은 분들이 깜빡하시는 게 전문가는 여러분의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내 직원처럼 많은 걸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전문가는 한 달에도 되게 여러 의뢰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한 개의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주 정도입니다. 이 5주가 지나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기한과 예산 내에서 완성도를 높이려면 결국 의뢰하시는 분들께서 준비를 잘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준비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드린 만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
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가상의 브랜드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커머스, 상품을 판매하시는 브랜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헤어케어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헤어리라는 이름을 제가 임의로 지었고, 주력 상품은 헤어팩인데,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이고,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아이맵에서 공식몰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커머스가 아니라 빅커머스.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예시이고, 제가 프랜차이즈점을 설정을 했어요. 여기는 네이버 모두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6월에 네이버 모두가 종료되면서 이제 아이맵으로 사이트를 옮겨오려고 하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상의 브랜드와 함께 제가 하나씩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서 이번 강의는 웹사이트 신규 제작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뭐 로고라던가 상세 페이지라던가 이런 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플로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의뢰 전에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이맵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맵에 들어가시면 요 상단 메뉴에 전문가 찾기라고 있는데 여기 전문가 찾기 메뉴와 의뢰하기 메뉴 두 개가 있습니다. 전문가 찾기 메뉴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작업한 포트폴리오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내 브랜드와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최근에는 검색 기능도 도입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케어 브랜드다라는 헤어케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브랜드의 웹사이트들이 뜨면서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오픈한 작업 의뢰하기라는 서비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의뢰서를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쉽고 빠르게 여러 전문가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문의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의뢰를 등록을 하실 때 어쨌든 이렇게 상세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칸이 있는데 요 칸을 이제 어떻게 채우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 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품 서비스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참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이나 예선, 작업 방식 등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최대 500자까지 작성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채우실 필요는 없고, 정말 간단하게 좀 부담 없이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면 될지를 설명드릴게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간단 소개는 요 아래 세 가지 항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업종, 그리고 타겟 고객 특징은 요 두 가지는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 3번은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헤어케어 브랜드 헤어리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제가 헤어케어 브랜드입니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업종을 소개를 했고, 그리고 2030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타겟 고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정도면 전문가들은 커머스니까 어떻게 메뉴를 구성하면 되겠다. 헤어케어는 화장품 계열이니까 뭐 이런 톤 앤 매너를 많이 쓰겠네. 그럼 이런 레퍼런스 찾아보면 되겠다. 같은 걸 좀 준비를 하고 상담에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번에 조각 피자 브랜드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도 피자 프랜차이즈라는 문장을 통해서 업종을 소개했고 그리고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한다라는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050 사장님이란 타겟도 써놨어요. 이러면 전문가는 가맹점 모집이니까 뭔가 연락처를 받는 폼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같은 힌트를 얻고 상담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사업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알려줘야 하는 이유는 상황별로 전문가가 작업해야 하는 범위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이디어 단계다라고 하시면 전문가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
뭐 예를 들면 사진이라던가 브랜드 소개서라던가 로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도 내가 작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가 이미 제작 중이다라고 한다면, 아, 그러면 뭐 로고라던가 패키지라던가 이런 건 다 이미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그걸 작업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면 이 웹사이트에서 써먹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나? 좀 이런 거를 궁금해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운영 중인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분은 이전 사이트에서 어떤 거를 더 뭔가 좋게 개선하고 싶으신 거지? 아니면 이전을 하는 거니까 뭔가 회원 정보나 게시물 같은 것도 이전을 해야 하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작성해 주실 필요는 없고, 요거는 간단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헤어케어 브랜드 예시로 들자면, 나는 상품을 제작 중이에요. 상품 개발을 같이 진행 중이에요.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만 봐도 전문가는, 아, 그러면 뭐 패키지 로고는 다 있다는 거네. 정도를 힌트를 얻게 됩니다. 조각 피자 브랜드를 예시로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모두가 종료해서 이전한다라는 간단한 상황 정도만 있는데,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참고 사이트인데요. 아마 전문가들이 레퍼런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이 참고 사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전문가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사이트는 내가 닮고 싶은 브랜드를 한두 개 정도 링크로 전달하면 좋고, 내가 왜 이 사이트를 참고하는지 한 줄 설명이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 케어 브랜드 예시를 보시면 제가 레퍼런스 사이트는 함부로 가질 수가 없어서 일단 예시로 넣었는데 이 예시 링크를 넣고 이 사이트의 색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MZ 여성의 뭔가 개성 강하고 톡톡 튀는 느낌이 드러나서 좋아요 같이 써놨어요. 이렇게 막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이 아니셔도 되고 되게 원초적이고 날것의 표현이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여러분들이 IT나 뭔가 브랜드에서 좀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원초적인 표현을 더 선호하신다라고 해요. 이렇게 조각 피자 같은 예시를 들면 특정 기능을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참고 사이트에 링크를 넣고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처럼 요로 사이트처럼 요 문의 폼이 뭔가 하단에 계속 고정되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만 써놓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런 참고 사이트가 없으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체 뭐를 원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의뢰를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 레퍼런스는 의뢰할 때뿐만 아니라 전문가랑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를 찾는 방법은 제가 뒤쪽 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능, 예산, 작업 방식 등의 특이사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기능 면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레퍼런스 링크, 참고 사이트 링크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예산은 정부 지원금을 사용해야 된다던가, 뭐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뭔가 보안 이슈 때문에 전문가분이 당분간은 상근을 해주셔야 돼요라던가, 이런 제약 조건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전문가가 이제 문의를 수락하거나 지원해서 이 전문가를 선별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예시를 저희 아이맥 전문가 찾기 문의하기 양식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의하기 양식은 요 전문가 찾기에서 전문가를 찾으시고 이렇게 요 문의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분야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의뢰 목적이 뭐야? 페이지 수가 뭐야? 운영 중인 사이트가 뭐야? 레퍼런스 사이트 있어?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특히 페이지 수가 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모르겠음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페이지 수는 상담 과정에서도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레퍼런스 사이트는 꼭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요청 작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나는 디자인만 원하는 게 아니라 SEO 세팅도 해주면 좋겠어. 뭐 내부 기능도 세팅해주면 좋겠어. 뭐 픽셀도 설치해줘. 이런 것들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택하시고 이제 의뢰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항목들을 쭉 합쳐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내용이 지금 한 380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작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번엔 작업 의뢰서인데, 이 작업 의뢰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상단에 전문가 찾기에서 작업 의뢰하기를 들어가시면 그 의뢰 등록하기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의뢰를 등록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랜드 이름이랑 소개랑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상세 의뢰 칸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뢰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딱 네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뒤에서 얘기 드리기로 했던 레퍼런스 준비하기인데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랑 인터뷰할 때마다 들은 얘기인데, 다른 게 없어도 레퍼런스만 잘 준비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참고 사이트는 대체 어떻게 찾고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따로 섹션을 빼두었습니다. 먼저 참고 사이트가 왜 중요할까? 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전문가 너가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 있고, 그리고 요즘 좀 트렌디한 걸로 만들어줄 순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미지만 봐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느껴지실 텐데, 이게 같은 헤어케어 브랜드인데도 한쪽은 좀 노란색으로 통통 튀고 발랄한 느낌이라면 다른 한쪽은 좀 보라색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구현을 했거든요. 이제 만약에 헤어케어 브랜드가 전문가에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전문가는 무조건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려는 느낌의 사이트는 무조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또 비커머스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게 똑같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목적이어도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느낌이 다릅니다. 제 왼쪽 같은 경우는 창원 지원 금액 1,000만 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라는 좀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마다 강조하고 싶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도 그 레퍼런스를 반드시 좀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것을 참고하면 좋냐? 또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빅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좀 명확한 예시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커머스 브랜드 우선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순위로 참고해야 하는 사이트는 되게 현실적인 나의 국내 경쟁 브랜드사입니다. 주력 상품이 겹치거나 타겟 고객 특성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가 향후 2년 내에 저기는 꼭 매출적으로 따라잡을 거다라고 마음먹은 곳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유는 이런 곳일수록 지금 국내 고객을 되게 잘 설득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성장하려면 국내에서 잘하는 곳을 따라하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은 대기업인데요. 이 대기업 브랜드들이 되게 좋은 참고 사례들이 많긴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브랜드 인지도가 정말 높은 곳이면 이런 곳은 상품이나 브랜드를 설득하려 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사이트가 되게 심플하거나 아니면 그냥 프로모션 위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맵으로 하시는 곳들은 거의 새로 시작하는 브랜드들이실 거고, 그러면은 되게 고객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기업의 뭔가 심플하고 그런 느낌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게 영어랑 한글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나 색감을 강조하시는 건 좋지만 이 언어가 주는 차이를 꼭 염두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대기업 브랜드나 외국 브랜드를 참고하면 안 돼가 아니라 참고를 하시더라도 느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좀 예시로 들어보면 이제 제가 헤어케어 브랜드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요 나르카라는 브랜드나 요런 쪽이 이제 국내에서 조금 플레이를 잘하는 곳인데 요런 곳을 현실적 1순위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2순위 대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미장센이라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심플해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따라 해도 하는 게 좀 권장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어가 들어갔을 때랑 한국어가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되게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레퍼런스 사이트를 골랐다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가 고민이 되실 텐데 가장 좋은 거는 딱 내가 따라하고 싶은 느낌의 사이트를 한 개에서 두 개만 주고 그 사이트들이 왜 좋았고 왜 따라하고 싶었는지를 딱 한 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나르카나 아노코라는 사이트가 좋다라고 선정을 했으면 되게 이렇게 날것의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냥 파스텔 컬러가 좋고요. 그리고 되게 젊고 뭔가 싱그럽고 청순한 느낌이 나서 좋아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전문가들 입장에선 오히려 그 여러분의 취향을 더 잘 알 수 있게 돼서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대신에 너무 다른 브랜드의 느낌을 가져오는 거는 안 좋은데, 예를 들면 이 느낌이랑 이 느낌은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전문가 입장에선 어떤 걸 원하시는데요? 어떤 쪽이 조금 더 지향하는 바와 가까우세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이 다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비슷한 느낌만 몇 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너무 못 고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개 주시고 나 이거는 피하고 싶어요 같이 좀 피하고 싶은 브랜드를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를 찾는 과정이 단순히 전문가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내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되면 좋을지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찾는 작업은 반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아이맵 전문가 찾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맵에서 맞는 사이트 중에서 좀 내 업종에서 참고하고 싶은 걸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보고 싶으시면 그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업종을 검색하시면 지금 되게 그 광고 플레이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브랜드를 보면서 느낌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뢰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그 상담을 진행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의뢰 전 사전 준비였고, 이제 의뢰를 해서 전문가랑 연락이 닿았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준비할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대면 미팅 혹은 온라인 미팅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팅 과정에서 전문가랑 고객이 이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이 전문가가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런 이해도가 결국 결과물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레퍼런스 사이트 같이 보시면서 이건 왜 좋았고 이런 느낌을 원하고 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미팅을 가장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자잘한 팁들이 있는데 일단 첫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말씀하고
견적서를 딱 받아야지 이 견적서가 계속 추가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상담 때는 A를 원했는데 상담 끝나고 나니까 B가 필요해. 그래서 전문가한테는 이미 A로 견적을 받았는데, A 플러스 B 견적도 주세요 하게 되면 이 견적 관리도 되게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상담에서 웬만하면 원하는 모든 것에 다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견적 관리가 되게 쉬워지세요. 그러려면 당연히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팁은 이 최고 결정권자, 뭐 예를 들면 대표님, 팀장님은 반드시 최초 미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실무자나 전문가나 최악의 상황은 작업 다 됐는데 최고 결정권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별론데? 라고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웹사이트가 사업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최고 결정권자께서 미팅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담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브랜드 소개고, 두 번째는 웹사이트의 메뉴 구성, 그리고 주요 마케팅 전략, 예산, 그리고 기타 요구사항들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게 문서로 준비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상담할 때 좀 어떤 내용을 말할지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해요. 네, 일단 상담 전에 첫 번째로 이제 브랜드 소개 부분이에요. 여기는 창업 스토리를 썰푼다라는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왜 이 상품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상품 서비스가 내가 타겟하는 고객한테 왜 좋은지,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좀 어떤 브랜드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예시 하나만 들어드리면, 뭐 사실 많은 이제 그 화장품류 이제 브랜드사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내가 만들려고 나왔다라는 스토리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내가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많은 제품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은 그 우리 고객들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런 창업 스토리는 뭐 워낙 많이 하고 다니실 거라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거를 약간 썰 풀듯이 편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페이지 구성인데요. 요게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는 이 페이지 수를 좀 기준으로 견적 초안을 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수가 필요한데,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 다섯 개의 페이지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제 비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별로 좀 다른데, 이제 원 페이지, 그러니까 비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페이지에 쭈루룩 넣는 걸 원 페이지 혹은 랜딩 페이지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메뉴별로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걸 다중 페이지, 여러 페이지라고 해요. 이 페이지당 이제 견적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커머스 같은 경우는 페이지 장수를 좀 미리 기획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페이지당 견적을 보통 많이 책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페이지는 빼주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은 많은 정보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페이지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페이지면 과감하게 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는 주요 마케팅 전략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전략을 전문가가 알면 그거를 사이트를 기획, 디자인할 때부터 염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객을 유치하고 싶고 어떻게 매출을 이끌어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뭘 달성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면 전문가의 역량을 100%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런 점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상품과 관련해서 좀 주력 상품은 뭔지, 세트 상품을 기획할 건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주력 상품이나 세트 상품 같은 게 조금 더 돋보이도록 메뉴나 페이지를 구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 진행 방식도 미리 알려주시면 이제 이
플랫폼 썸네일 하단에 디스크립션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되게 알차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카카오톡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그러니까 CRM 마케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카카오 1초 가입하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로그인 회원 가입 페이지를 또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선물하기라던가 이런 간편 결제 같은 것도 붙일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상단 띠 배너라던가 뭐 타임어택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자세하게 미리 전문가에게 공유를 해주면 전문가가 작업에 반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전문가는 모르니까 당연히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면 설령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공유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산인데요. 이 과용 예산을 좀 정해놓으면 여러 전문가를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추가하자면 그 의뢰 내용을 다 똑같은 걸 넣었을 때 이제 전문가들마다 확실히 견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별 견적을 비교하고 나와 맞는 전문가에게 이제 합리적 단가를 제하는 전문가와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의 작업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단가에서 나와 맞는 전문가를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산을 짜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전문가 고용 비용 외에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구축이나 운영 비용이 든다는 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니면 요금제라던가 보안 인증서 신청이라던가 뭐 도메인 구매 비용이라던가 피지 연동에 드는 가입비 같은 이런 기본 비용들을 예산 기획할 때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예산을 짤 때 얘를 제외하고 이제 남은 돈을 이제 웹사이트에 드릴 수 있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 전문가를 고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이제 페이지당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의 내가 들어가는 작업 공수에 비례해서 가격이 책정이 돼요. 이제 만약에 내 웹사이트가 되게 단순한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도 저렴할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원하는 기능도 많고 디자인도 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가 저희 아이맥 전문가 분들이 이제 작업해 주시는 비용의 대략적인 분포도인데요.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그래프에는 뭐 페이지 수라던가 사이트 유형 같은 거는 전혀 이제 분류가 되지 않고 전체 묶어놓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대략적으로 아이맵은 요 50에서 200 사이의 단가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의 어떤 스펙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정인데요. 이제 일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페이지 수라던가 스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에서 5주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끝나고 전문가가 1차 기획안을 주면 그 기획안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1차 버전으로 만들어주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전문가가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뭐 이미지라던가 로고라던가 그런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재료들이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일정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료들은 꼭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 요 밑에 팁 써놓은 거는 그 이제 특히 실물 상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상품이 안 나와서 사진이 없는데 그럼 의뢰를 늦게 해야 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일정을 짜실 때 이제 공장이 보통 생산할 때 초반에 표준 견본이라는 것들을 좀 주잖아요. 그런 거 받을 때 공장한테 촬영용 샘플 좀 달라라고 해서 좀 몇 개 얻어두고 상품 촬영 일정 잡고 그 일정을 기반으로 이제 웹사이트 일정을 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기타 요구사항은 만약에 타 플랫폼에서 넘어오는 케이스라면 뭐 게시글이라던가 고객 정보 같은 것도 이전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민감한 작업이기도 하고 작업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예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커머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페이지를 구성하는지를 좀 팁으로 알려드리는데, 요 필수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6개 정도의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 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 선택 페이지는 운영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사실 만들지 않는 것을 좀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 게시판보다는 상세 페이지 안에서 녹였을 때가 훨씬 더 고객분들이 잘 읽을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뭐 문의 게시판이라던가 컨텐츠 게시판 같은 경우도 여기가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마지막 글이 2024년 뭐 1월 이러면 좀 죽은 사이트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시판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딱히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브랜드 소개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도 페이지를 둔다 한들 그쪽을 많이 보시진 않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소개 같은 경우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자연스럽게 녹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시로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는 이 카카오 1초 가입을 유도하는 이런 예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리뷰 이벤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뷰 페이지를 따로 파시기도 하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컨텐츠를 워낙 잘 발행하시는 곳이라서 컨텐츠 게시판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고 이 고객 지원 페이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레퍼런스로 삼은 사이트를 한 페이지씩 이렇게 쪼개서 보면서 어떤 건 요청하고 이건 필요 없겠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전문가랑 상담도 다 끝났고 이제 좋은 전문가를 골랐다라고 치면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그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의뢰랑 상담 준비만 잘 하시면 이제 이후에 계약과 작업은 사실 원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사실 계약서 쓰는 거를 가장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계약 전에 체크리스트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사실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적이다 보니까 이 견적을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 견적서는 사실 전문가마다 많이 달라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비용, 개발 비용, 그리고 뭐 세팅이나 그런 기타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체크 표시한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기본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문가마다 되게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API 연동은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게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있다 정도로만 잘 알아두시고 이제 전문가랑 상담할 때 뭐 어디까지는 기본 견적이고 어디까지는 추가로 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확실히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견적도 마음에 들고 이 전문가도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문가나 고객이나 둘 다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전문가라면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전문가는 거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작업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본 견적 내에서 어떤 작업까지 해주는지, 추가 비용에서는 어떤 작업까지 해주는지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각 페이지별로 이 기능은 구현해 주기로 했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이거는 해주셨는데 왜 이건 안 해주셨어요? 같이 좀 따질 수 있는 좀 그런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마감 기한인데요. 이 마감 기한은 총 5개 항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언제까지 기획안을 전달할 거고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까지 피드백을 전달할 건지 이런 두 가지 초안과 피드백을 전달하는 기한 같은 게 좀 상세하게 들어가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정 횟수랑 AS 기한인데요. 이게 조금 용어가 혼재될 수 있어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수정이랑 AS는 좀 달라요. 수정 같은 경우는 뭐 기획 방향이라던가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의 약간 판을 갈아엎는 수준의 수정이라고 하고 AS는 오류나 버그 같은 걸로 인해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수정 같은 경우는 전문가마다 이제 이 수정이 가능한 범위, 무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횟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뭐 단순하게 뭐 이미지나 텍스트나 색상 같은 걸 바꿔주는 정도는 그냥 해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정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 AS 같은 경우는 오류나 버그가 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이고 이것도 이제 전문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AS 기한을 좀 정해줄 거예요. 뭐 한 달까지는 AS를 해드린다. 좀 그래서 이런 것도 협의해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작업 범위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런 양식으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으세요. 사실 전문가가 직접 이걸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이기는 하지만 만약 전문가가 이걸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고객 이제 브랜드사가 직접 이걸 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이고 이 페이지에서 기본 비용 내에서는 이런 것까지 해주기로 했고 아 그런데 이런 거는 코딩에 필요해서 추가 비용이다라는 게 좀 들어가면 좋고 그리고 이제 참고 사이트 예시를 넣으면서 이런 느낌을 구현할 거다라는 거를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계약도 다 작성했고 돈도 붙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작업이 시작되면 피드백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피드백을 잘 전달하셔야지 전문가의 역량을 정말 12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어떤 걸 체크해야 하냐가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1차 초안 혹은 최종안을 전달을 주시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해요. 이제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강의록을 나중에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맨 블로그에도 이 체크리스트를 올려놓을 거라서 요거는 나중에 실제 작업하게 되시면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결제가 정상 작동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이 피지사 연동은 사실 사이트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피지 연동한 후에 고객분께서 직접 결제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피드백해야 하냐를 이제 제가 굿 케이스랑 배드 케이스로 나눴는데요. 일단 어떻게 피드백하셔야 하냐면 한 번에 모아서 그리고 결정권자의 피드백을 담아서 보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일단 먼저 한 번에 모아서 보내는 방법은 이제 PPT로 모아서 전달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그 수정 요청 기록을 이렇게 해야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도 아, 이건 내가 수정했고, 이건 아직 안 했네 같은 거를 체크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카톡이나 이메일로 생각날 때마다 수정 내용을 보내시면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수정 요청을 되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버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실시간으로 수정하시기보다는 그냥 보고 싶은 버전을 한 번에 요청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메인 이미지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한 세 가지 버전을 그냥 다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전문가 그 각각을 이제 캡처해서 줄 거고, 그 이 캡처본을 보면서 고르시는 게 사실 고객님도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정권자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정 횟수가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취향과 의도가 그 횟수 내에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사장님이나 대표님이 계신다면 직원한테 맡기지 마시고 꼭 한 번은 피드백을 꼭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피드백 양식은 사실 앞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업 명세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작업하신 게 이제 캡처 넣었을 때 이러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정해서 보고 싶어요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문가와 작업하는 A to Z 전체 내용이었고요. 이제 아마도 자주 물으실 것 같은 질문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질문, 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아까도 약간 추천해 주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아이맵에 추천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게 고객님마다 상황도 다르시고 예산도 다르시고 이게 또 전문가와 이 고객분의 성향도 많이 다르시다 보니까 저희가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 전문가와 그 고객의 합이 정말 잘 맞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장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좀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떤 전문가가 좋은 전문가인지 고르는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상담할 때 대면이든 통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구두로 대화를 하려는 전문가를 좀 권장드릴게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고객이 원하시는 말을 최대한 반영하려면 그 뉘앙스나 의도를 되게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되 만약에 안 된다면 우회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이게 약간 전문가분들께서 뭔가 이 의뢰를 수주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하시면 약간 의심을 해보시고 실제로 그걸 구현해 본 적이 있냐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반대로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 하시면 사실 약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해주되 대신에 이제 내가 다른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같이 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을 고르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이 3, 4, 5는 결국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견적서 항목이 명확하냐, 작업 명세서를 명확히 정리해 주냐, 마감 기한을 먼저 명시를 해주냐,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얼마나 명확하게 해주냐, 가 결국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전문가 분들도 되게 여러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막판에 분쟁이 좀 안 나오게끔 하는 방법을 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시면, 이분은 되게 경험이 많고 신뢰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이맥 전문가 찾기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별로 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 포트폴리오 개수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을 권장을 드릴게요.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보기에서 사이트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 웹사이트가 실제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곳인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사이트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좀 비교적 좋은 전문가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막 예를 들면 레이아웃이 비슷한데도 각각 페이지를 뭐 예를 들어서 A 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B를 만든 것 같은데 뭐 각각 10만 원씩 받나요? 좀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그냥 단순히 복사하는 수준이면은 좀 더 견적이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들은 보통 작업량을 기준으로 견적을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A 페이지는 100의 노력으로 만들고 B 페이지는 그냥 A 페이지를 복사해서 만드는 정도라 뭐 30 정도의 노력이 든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각각 다르게 페이지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별로 책정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리하지 못할 불필요한 페이지는 만들지 않고 꼭 필요한 페이지만 남기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강의는 여기로 마무리 짓고 전문가 찾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전문가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거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